오늘은 47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안약 불수하면 제몽자제라. 눈이 만약에 졸지를 않으면은 또는 잠들지 않으면은 모든 꿈이 저절로 제거된다. 모든 꿈이 저절로 제거된다. 우리가 꿈은 왜 꾸느냐? 잠자기 때문에 꾼다. 꿈은 꼭 그 잠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잠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눈이 만약 잠들지 않으면은 모든 꿈은 저절로 제거된다. 물론 이건 이제 비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꿈꾸고 있는 것이다. 온갖 그런 망념으로 뒤끓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이 이런저런 허황된 것, 환상이고 또 꿈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슬과 같고 저녁 연기와 같고 한 그런 것들을 실제 하는 양 그렇게 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 눈 감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눈 번이 뜨고 꿈을 꾸는 거죠. 눈 번이 뜨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번이 뜨고 꿈을 꾼다. 눈 감고 잠들어서 꿈꾸는 거야. 그 어쩔 수 없지만은 눈을 번이 뜨고 실제하지도 않는 것을 실제하느냐. 그리고 허황되기 이를 데 없는 것을 가지고 그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이 그대로 꿈인 거죠. 그대로 눈 뜨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면은 그대로 속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그대로 썩는다고요. 뭐 안 좋은 일에 썩어가지고 온갖 그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익되는 일은 또 이익되는 대로 아주 그 꿈속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그거 실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썩어요. 썩는다고요.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가지고 내가 괜히 분통도 터뜨렸고 기쁘도 했고 심약불이하면은 마음법이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만약에 달리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만약에 차별이 없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으면 이것과 저것과 다르다. 나와 너가 다르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차별 현상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만 않는다면은 만법이 이래 한결같다 하는 것입니다. 만법이 한결같다. 불교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공부하다가 또 부처님 말씀을 듣다가 좀 벽에 부딪힌다고나 할까, 또 우리 중생으로서 어떤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 이제 어딘가 하면 늘, 그 눈뜬 사람의 이야기는 틀림없이 이렇고, 또 가만히 그 마음을 가라앉혀서 생각해 보면은,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입장이지만 그 생각으로서 이해가 또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으로 되지 않고, 자기화 되지 않고, 어떤 그 실생활에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것. 편안하게 조용히 생각할 때는 짐작이 가는데 정작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그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한계라고 할까. 또 불교인들이 갈등하는 그 대목, 벽에 부딪히는 대목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없으면요. 그게 없고 전부가 내 손아귀에서 놀고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용해돼 버리고 많은 그런 거라면 구태여 배울 필요도 없고 크게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능력으로 미치지 못할 그런 경지, 굉장히 그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와 닿는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의 좀 높이 있는 하나의 이상이고
또 우리가 그 도달해야 할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게 또 공부할 맛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모르고 덮어놓고 아이고 우리가 실천도 안 되고 당장에 되지도 않는데 하는 그 생각만 할 건 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그 존재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그 참 변함이 없는 그 하나의 법칙은 보다 그 나은 어떤 그 정신세계, 보다 나은 어떤 그 자기의 그 삶을 향해서 부단히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야말로 절대 불가침의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떤 큰 나무도 결국은 죽지 않는 한은 끝까지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수백 년 된 나무도 끝까지 자라고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얼마를 먹었든지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든지 간에 부단히 하여튼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그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이런 깨달은 사람 또는 부처님 같은 또는 문수나 보현 같은 그런 그 분들의 삶을 우리의 그 이상으로 이렇게 삼고 그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자꾸 생각을 지어 나가고 노력을 해 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깬 입장과 꿈을 꾸고 있는 입장, 우리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음법이 일련데 마음이 만약에 어떤 차별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마음을 갖지 않는 한 마음법이 다 한결같고 다 동등하고 다 편안하고 아무런 걸릴 게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래 내가 신문에서 보고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위성 있지 않습니까? 위성 발사. 우리나라에서 무궁화 2호를 엊그저께 발사했는데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말하자면은 짜낸 어떤 사량 분별,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여튼 이르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리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다시 말해 최첨단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원리, 그것이 그 속에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야의 어떤 과학의 발전도 거기에 와서, 다 손을 든, 말하자면 최첨단의 어떤 과학의 모든 분야가 그 속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요. 첨단 과학의 총알아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위성이. 위성 하나 속에 그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가.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참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래야 그게 올라가. 기가 막힌 일이야. 미국에 돼지머리가 없잖아요. 위성 발사에 바베큐 고사라. 바베큐를 놓고, 이 우리나라 돼지머리 대신에 바베큐를 해서 고사를 지낸 거예요. 이거 보라고. 어제 신문이야. 이래야 그 첨단 과학도 움직인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의 문제에 딱 부딪혀버리면 캄캄한 거예요. 은산철벽이라. 이거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신, 어리석어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천하의 수재들만 모인 동네라. 한두 사람이 모인 곳도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천하의 수재들 수천 명이 모여서 이룩한 일이라, 그게. 그런데도 돼지머리로 고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위성이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앞에서 1호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더 그렇지.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설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의 고사 방법이 있어다.
순전히 미국 사람 해도 고사 방법이 있고 영국 사람 해도 그 나름의 고사 방법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밝아질수록 무슨 사주 관상이다 점이다 하는 것이 득세를 하고 기성을 부리는 게 그렇게 물질로 발달할수록 마음은 더 어둡거든요. 마음의 문제는 더 어두운 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 그쪽으로 신경을 쓰니까.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덜 했던 이유가 물질적으로 관심을 덜 쓰고 가난하게는 살았지만은 물질적으로 관심을 덜 쓰고 정신 문제에 관심을 더 썼거든. 마음의 문제에 관심을 더 썼다고요. 원리적인데 관심을 더 쓴 거라. 지금은 지엽적인데 관심을 많이 쓰는 시대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훨씬 마음의 문제는 밝았어. 더 밝았다고. 이치에 대해서는 더 밝은 거라. 그러니 이것이 그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을 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과학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또 전혀 또 그런 것을 물질의 어떤 발전을 도외시해서도 또 안 되고 그게 이제 중도라 말하자면 그게 중도적인 삶이. 우리 지금 신신명에서 꾸준히 배워온 것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 있다는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없다는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또 부정할 때는 다 부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게 이 중도 신신명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첨단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는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고사는 지내면서 한 머리 지내면서 또 과학적인 실험은 과학적인 실험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그 조화를 잘 이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보면 그 사람들 점 같은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첨단 과학에 제일 앞서 있어요. 뭐 가끔 신문에서 보지만은 어떤 큰 나라 첨단 군수 장비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꼼짝을 못 한다잖아요. 그런 정도로 물질에 대해서는 발전을 해 있으면서 또 어떤 전통적인 그런 정신의 문제에서는 또 그 나름의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사를 이번엔 잘 지내놓으니까 잘 가갖고 아주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제 텔레비전도 이제 12개 채널이 더 생긴데요. 위성에서 12개 채널이 더 생기고 깨끗하게 어디서든지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2개, 3개도 안 보는데 12개나 더 생겨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심약불의하면 마음법 이런데 심약불의가 안 돼서 그래요. 전부 눈 뜨고 버인 눈 뜨고 꿈을 꾸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야. 도대체 자신이 없는 거야. 과학가 아무리 해봐야 자신이 없는 거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고사를 안 지내고는 안 되는 거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 우리가 심약 불의하면 마음법 이래라고 했는데 마음이 이런저런 차별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온갖 다른 면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래하지가 못하죠. 그런 마음의 근원자리로 돌아갈 줄 이러한 마음법이 하나로 통일된 그런 근원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줄 모르고 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상상도 못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 참 선철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개발해 놓은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또 소중한 그런 우주와 인생의 근본인 만법이 이리한 그 자리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어떤 현상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정작 어떤 일에 당하면 그렇게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 공부를 평소에 참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공부의 도사들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이것을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자꾸 접해가지고 자꾸 훈습을 하는 길밖에 없겠죠. 이려 체현하야 오리망연이라 그랬습니다. 이려한 그 자리, 마음법이 이려한 우리의 본래심 자리라고 하죠. 본래심 자리, 주인공 자리라고 합시다. 주인공 자리. 그것은 그 체가 현현하다, 검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늘이 아주 멀리 까마득하게 보인다는 그런 현자예요. 그걸 이제 뭐 우리말로는 거물현 하지만은 거물흑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우리말로는 거물흑, 거물현 똑같이 검다고 표현되지만은 이 현은 그런 검은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은 거물흑이라고 그래. 검다. 흑색이라고 하지. 현색이라는 말은 없어요. 까마득하고 깊다, 멀다. 그런 뜻입니다. 이리의 그 체는 현현하다. 아주 깊고 아득하고 정말 심오하다. 그래서 밖으로 나타난 어떤 그 현상계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는 그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잡히지가 않고 말하자면은 이거 실험 거치고 저 실험 거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수백 번 실험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 말하자면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험을 여러 천만 번 해도 실험 수천만 번 한 거 가지고는 마음에 안 놓인 자리라. 이래 체현한 자리. 워낙 현현하기 때문에, 워낙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소련에 우주인들 훈련소가 있다대. 우리나라 사람도 가 있죠, 지금. 그 훈련을 몇 번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달나라에 가서, 걸음을 몇 걸음 걷고, 삽질을 해가지고 흙을 떠오고 한 그 일을 몇 번 연습하는지. 2000번 연습해요, 2000번. 무려 2000번을 연습하는 거라. 2000번을 연습을 해놓으면요, 완전히 자기화 돼가지고, 어디서 뛰어내리면 차에서 뛰어내려도 달에서 내린 줄 알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포로로 이북에 끌려갔다가 잡혀가지고 딱 넘어와가지고 그 자기 친구들 만나고 기자들 만나서 첫 소리가 뭔지 압니까? 나는 공산당입니다 하는 소리. 얼마나 훈련 시켜놓으면 그러겠어요. 첫 인사가 나는 공산당입니다. 그 기겁을 했잖아요, 기자들이. 그 소리 듣고. 그게 훈술이야, 훈술. 그렇게 해도, 말하자면 2000번을 연습을 해가지고 달나라에 보내도 그게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워낙 현현한 자리야, 이 자리는. 2000번 연습시켰다고 그게 어디 연습을 2000번 했다고 해서 그 얼마나 점검했겠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오리망연이요. 오련이 연을 잊어버렸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반연, 어떤 그 차별된 현상계의 모습들이 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부 인연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현상은 전부 인연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연기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은 연기의 도리를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인연으로 안 된 게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인연의 이치로 됐어. 그런데 그 인연의 이치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리고 시험을 2000번 했으니까 틀림없을 것이다. 이게 현상계라. 그러나 그 가지고는 안 되는 자리가 또 있어. 그 가지고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 자리야. 본래심 자리라고요. 이래 체현한 자리라. 그러니까 망연이지. 연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이 망각되어 버린 자리다 이거예요. 현상계의 어떤 모든 반연이, 모든 인연으로 지어진 그것이 전부 망각되어 버린 자리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현상계적인 그런 계산법 가지고는 안 닿는다 이거예요. 2000번 연습해도 못 믿는다 하는 그 자리야.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떡할 올자인데요. 오련무사자 출래초자청이라고 하는 선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오련히 어떡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자면 등상불이라든지 조각해놓은 어떤 상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그저 오똑하게 가만히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눈이 오는 줄도 모르고 봄이 왔는 줄도 모르고 여름이 왔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그래 있는 모습을 오리라 그래요. 오똑할 올자라. 그 참선하는 사람을 그렇게 또 표현도 해요. 오련무사자. 오련히 일 없이 앉았으니 출래초자청이라. 봄이 오니까 초자청이라. 풀이 저절로 푸르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오리히 아무 생각 없이 오똑하게 그냥 있으면서 망년 현상의 모든 그 인연으로 된 차별 세계를 다 망각했다. 일여의 그 체는 현현했어. 그렇게 연을 잊어버렸다. 우리 망년 여다보담도 망년 인이라 연을 다 잊었나니라. 만법 재관의 귀복 자연이니라. 만법 재관. 우리 망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만법을 재관하는 거예요. 가지런히 본다. 가지런할 적자. 똑같이 본다. 평등하게 본다. 동일시한다. 만법을 이대하게 본다. 만법을 차별되게 보는 게 아니고 똑같이 전부 금으로 만들었구나.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놔도 개나 돼지를 만들었거나 관세음보살을 만들었거나 지장보살을 만들었거나 간에 전부 금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만법 재관이에요. 전부 조각조각이 내 마음이로구나. 그렇게 보는 게 만법 재관이죠. 평등하게 보는 거죠. 그러려면 귀복이 자연인이라. 귀복이라는 말은 만법을 재관하는 우리가 차별되게 보죠. 전부 그저 높은 건 높고 사실 높은 게 지 혼자 높다 하는 사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산이 어떻게 높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산은 높다. 저 산은 깊다. 자꾸 이제 그래서 하네.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게 사실은 그걸 깎아가지고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높은 건 높은 대로 그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걸 차별로 그렇게 보지 않고 왜 높느니 그런 높다 낮다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생긴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이 지구를 가지고 이제 다투는 소리가 내가 늘 그 기억이 나는데 아주 여러 해 전이요. 한 30년 전인가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 그래요. 지구가 둥글다. 누구나 다 들어온 소리지. 그러니까 발끈 화를 내면서 지구가 둥글기는 뭐가 둥글어? 지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대로지 뭐가 둥그냐? 그거 참 맞는 소리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왜 따로 둥글다고 하느냐 이거지. 물론 둥글다는 소리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둥글지. 전체. 대체적으로 보면 둥글지. 그렇지만 어디 둥급니까? 낮은 데도 있고 뾰쭉 튀어나온 데도 있고 높은 데는 8,000미터나 되는 데도 있고 깊은 데도 뭐 몇천 미터나 깊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둥급니까? 둥글다면은 공처럼 동그래야지. 공도 자세히 보면 둥글지 않아요. 실로 꾸면 데는 쑥 들어가기도 하고 볼록 나오기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그렇다고요. 그래 보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게 맞는 말이라. 만법 재관이 그 말이. 만법을 그대로 똑같이 본다 이거 평등하게 본다. 생긴 그대로 봐준다 이거요. 까마귀는 검고 따오기는 희게 봐준다 이거. 그렇게 보는 것이 재관입니다. 만법을 그대로. 무슨 그걸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평야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을 만법 재관이라고 안 해요. 그대로 생기는 그대로. 그게 평등하게 보는 것이고 가지런히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귀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체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본환원하는 자리죠. 우리의 그 본래대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귀복, 뭐 복귀라고도 하죠 우리가. 뒤바뀌어가지고 복귀라고 우리 입에는 복귀라는 말이 익었죠. 귀복이나 복귀나 같습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스럽다. 저절로 된다. 뭐 노력 안 들이고도 저절로 된다 이거요. 우리 마음자리 찾는 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가는, 본래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크게 노력 들이지 않고 저절로 된다.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봐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봐주고 붉은 것은 붉게 푸른 것은 푸르게 거기에 내 마음의 시시비비만 개재시키지 말라 이거야. 마음법 재관하면. 그러면 뭐야? 우리의 본래 심자리를 가지고 사는 일, 본래 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자연스럽다, 저절로 된다 이 말이야, 자연이라면. 저절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을, 그 까닭을, 왜 그렇게 된다? 왜 그렇게 된다는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우리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거, 반본환원 하는 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냥 붉은 것은 붉게 보고 흰 것은 희게 보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그런 줄로 그렇게 봐버리면은 그대로 본래의 자리에 돌아간다. 근데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까닭을 모른다. 민기소이야. 그 소이가 없어. 찾을 길이 없다 이 말이야. 민자는 물속에 잠겨버렸다 이 말이야. 물속에 잠겨버렸다. 그 까닭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하니 그 자리는 불가사의한 경계,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러쿵저러쿵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뭘 왜 그렇다 무슨 뭐 수행을 하니까 그렇다. 뭘 육바라밀을 닦으니까 그렇다. 참선을 하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있죠. 얼마나 그런 말이 많습니까? 있지만 그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산은 그냥 그 청산대로 문 앞에 호수는 그냥 호수 있는 대로 그대로 봐야지. 산을 깎아가지고 호수로 또 호수를 또 어떻게 메운다. 그런 어떤 그 노력 가지고는 사실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저기 저 증도가에서 보면은 구불시공 조만성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부처를 구하려고 공을 베푼다 한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그 이유 그거 가지고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기소이요. 그 소이 그 까닭이 없다. 그 소이가 없어져서 불가방비로다 그랬습니다. 가히 견주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제 불가사의한 그 경계고 이리어 체현한 경계야. 그 체가 깊고 오묘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됐느니 저것 때문에 어떤 비유로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비유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반야가 어떻다, 해탈이 어떻다, 열반이 어떻다 그런 데 대한 비유를 뭐 경전 보면은 반야에 대해서도 100가지가 넘는 비유가 있고 해탈에 대해서도 100가지 넘는 비유가 있고 온갖 비유를 가지고 설득시키려고는 하지만은 이해시키려고는 하지만 그래야 주변을 맴돌 뿐이지 바로 전곡을 찌르는 비유는 안 되거든요. 비유는 어디까지냐 비유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방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견주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 처연한 그 자리는 까닭이 없고 까닭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까닭으로는 해당이 안 돼. 그러면 그 짓을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 그 일을 하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 참 묘하지. 똑같이 공부하는데 이해가 다 다르고 결과가 다 다르고 그 까닭을 설명할 길이 없어. 그거는 이래 처연한 자리야. 도저히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그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 언론 보니까 일정해 보일 뿐이야 사실은. 설사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자식은 꼭 C라야 되는데 자식들 보면 각양각색인데 어째서 그 각양각색인 거? 그 계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계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참 그 묘한 도리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아니까 불가방비라 민기소이라 그 까닭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걸 어찌 뭐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한두 마디의 그 어떤 그 이유를 대가지고 설명해봤자 도대체 닿지가 않아요. 닿지가 않아. 얘는 놓을 때 말이지 뭘 뭐 못 먹어서 이렇게 낳았느니 잘 먹어서 낳았느니 또 없을 때 낳았느니 있을 때 낳았느니 그것도 이유도 안 돼. 그 이유도 안 된다고요. 얘는 뭐 한참 내가 공부할 때 나와서 머리가 좋느니 천만에 그것도 이유도 안 돼. 아무 무슨 이유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된다고요. 민기소이야. 그 이유가 안 돼. 이유가 안 다. 불가방비요.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오묘한 자리, 오묘한 그 한 자리는 비유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비유 가지고 안 돼. 비유야 많죠, 경전에. 경전에 별별 비유가 많아요. 법은 하나인데 말이지, 어째서 말이지, 여러 가지냐. 그래 놓고는 그냥 쭉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끝내 그 주변을 맴돌 뿐이지, 그것은,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해오락이라고 하얀 그 새가 있죠. 그거하고 눈하고, 내리는 눈 말이요. 그거하고 다 희죠. 희지만은 그게 어디 똑같이 희인가? 똑같이 희지 않다고요. 우리가 어렴한 눈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 그래서 숨어 있으면 잘 안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볼 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제대로 보면 색깔이 전혀 달라. 붉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붉은데 왜 다르냐? 똑같이 흰데 왜 다르냐? 그 설명할 길이 없어 그 자리는. 불가방비라 가히 견주어서 비교할 수가 없다. 지동무동이요 동지무진이 지 그친다. 동은 움직인다. 반대의 말입니다. 그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게 없다. 또 동지무지 움직이면서 그치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 이제 말은 좀 요상한데 이게 이제 중도의 어떤 도리를 참 잘 나타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치면서 움직여야 그게 제대로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기만 하는 그런 움직임은 제대로 된 움직임이 아니다. 또 움직이면서 그친 면을 고요한 면이라고 하죠. 막 진짜는 동정이 우리가 그 익숙하니까요. 움직이면서 고요한 면을 띠고 있어야 그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 중도적인 움직임이 못 된다. 뭐 우리가 정중동인이 뭐 그런 말 쓰죠. 고요한 가운데 열심히 움직이고 또 동중정이라 열심히 움직이는 가운데 또 항상 그 고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세속에서도 흔히 쓰는 말인데 그게 바로 중도예요. 불교의 어떤 그 중도 사상이 그겁니다.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 고요하기만 하는 거, 이건 중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편견이거든. 여기서 늘 배척해온, 신심에서 늘 배척해온 그 중도입니다. 그 어떤 그 편견, 그거는 못 쓰는 거죠. 이쪽으로도 기울어도 안 되고, 저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그것이 이제, 그치되 움직이고, 말하자면 고요하면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고요한다. 그러면 고요하면서 움직이면 그것은 움직이는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고요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또 그건 또 움직이는 것이면서도 움직이는 게 아니죠. 또 움직이면서 그친 거니까 조용한 거니까 그건 또 조용한 게 아니죠. 왜냐? 동과 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걸 동이라 할 수도 없고 정이라 할 수도 없고요. 동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정이라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때로는 동이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이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동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뚜렷하게 내놓고 고집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 양기불성이야. 동이든 정이든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니. 그러려면 일하유일이요. 하나가 어찌 있으리요. 하나인들 어찌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둘 다 부정하거든요. 이 중도사상은. 편견을 부정합니다. 너무 현실주의도 부정하고 허무주의도 부정하는 거예요. 허무한 입장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현실도 이해하면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런 어려운 주문을 하느냐?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서양 논리식으로 흑백 논리로 나가지. 왜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주문을 하느냐? 모든 존재가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되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주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하는 데가 정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다고 하는 것도 정말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색적시공 공적시세. 어제 불교 그 통신을 잠깐 가봤더니 어떤 초보자나 안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그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물질과 에너지의 그 관계, 물질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물질인데 그 원리하고 같이 생각하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답을 한참 해줬지. 불교의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데는 참 좋은 그런 이론이거든요.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상당히 근사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론으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이론이 없어. 최고 좋은 이론이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거든요. 또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고요. 그게, 물질은 에너지가 안 된다.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거라.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중도거든요. 그래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공묘유 그러거든요. 진짜 공한 것은 있는 것을 공하다 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있는 걸 공하. 그게 참으로 공한 거거든. 없는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흑백 논리만 익혀온 어떤 서양 학문에 젖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 이런 소리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이론은 없거든.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회색은 없다 이 말이거든. 불교에는 색깔을 괴색을 좋아하거든요. 괴색. 괴색이란 말은 다 무너진 색. 이 색도 저 색도 아닌 색을 괴색이라. 그럼 이 색도 될 수 있고 저 색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괴색은요. 생각에 따라서 이 색으로도 보이고 저 색으로도 보이는 거라. 그게 중도예요. 중도색이라. 괴색이란 말이 중도색이야. 어느 색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어느 색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 물질이 그래도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됐어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천만에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100가지가 넘는 요소가요. 성분이 이 공간 속에 다 있거든요. 지금 그전에는 80몇 가지를 했는데 요즘은 더 불어나가지고요. 발견이 돼가지고 120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간 속에 120여 종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아직 과학의 한계가 그것뿐이니까 그렇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요소들이 거기서 발견이 될는지 모르죠. 그게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양기불성이라. 색도 성립이 안 되고 공도 성립이 안 돼요. 그걸 하나든지 잡아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양기불성이라. 그러면 일하유일이 하나들 거기 어디 있겠느냐 이거요. 색도 거기는 있을 수가 없고 공도 있을 수가 없는 그 자리라. 그게 진짜 중도 자리고.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흐리뭉텅한 자리 같지만은
어떤 데도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자리라고 할까? 물은 굉장히 그 순하고 부드럽죠. 그러나 강할 때는 산도 차고 나가는 그런 그 강한 힘이 또 있는 게 또 물이라고요. 물의 기능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그 어떤 부드러움과 그 강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특히 부드러우면서 지극히 강한 게 또 물이거든. 그 강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거든. 뭐 중도를 우리가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와 닿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접근해 본다면은 막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경요 궁극인 그 자리, 진리의 자리, 법의 자리, 우리 그 본래 심의 그 자리가 구경의 자리고 궁극의 자리다 이 말이요. 두 말로 표현한 겁니다. 궁극의 경지요, 구경의 경지다. 그 자리는 뭐라고? 부존 계측이야. 계측을 둘 수 없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표현할 수가 없어. 잣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어떤 잣대도 해당이 안 돼. 계측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 아닙니까? 법칙. 궤도. 어떤 궤도로도 안 돼, 이거는. 어떤 어떤 틀로도 안 돼. 맞지가 않아요. 맞게 안 돼 있어. 있다라고 하면은 없고 말이죠. 없다라고 하면 있고. 모든 존재가 그래 돼 있어요. 현상이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집할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고집해도 되지만은, 꼭 흑이고 백이면 고집해도 되지만은, 의자가 그 공부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상에 공부하고 그러죠. 데모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어. 바리케이트 치고 그거 갖고 불 지르고 말이죠. 참 무기로서 기가 막히다고요. 바싹 마른 나무 말이죠. 그거 가지고 불 지르면 막 학교 잘 타. 모든 존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모든 존재가. 어디 좋은 거라고 계속 그 좋은 걸로만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걸 이분들을 꿰뚫어 보는 거라. 큰 뛰어난 철안으로서 말이야. 해안으로서 꿰뚫어 보니까 모든 게 그래 되어 있는 걸.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고 우주가 그렇고 삼라만상이 그렇고 일체가 중도로 안 돼 있는 게 없어. 일체가 중도로 돼 있어. 우리가 안목이 부족해서 편협하게 그냥 사용할 뿐이야.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어서 자꾸 우리가 편협한 거 주장하고 편협하게 살고 흑백 논리 주장했었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 조금만 눈 뜨고 보면은 모든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존계측이라 구경이요 궁극인 그 자리, 뭐 진리의 자리라 하든지 법의 자리라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지 인간의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아요. 또 어떤 사물 하나를 두고 봐도 좋습니다. 어떤 사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해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 무엇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도저히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찮은 물질도 분석하고 분석해 보면은 아직도 분석할 수 없어서 그렇지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 그래 결국은 두 손 들고 마음이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다. 엊그저께 TV에 또 신기한 거 내가 또 하나 봤지. 14살 먹은 중학생이 손으로 그리는 거 봤죠? 예. 손으로 그린 게 눈 다 가리고 손으로. 파란색 연필을 색연필을 잔뜩 한 주먹 쥐고 거기 경찰도 입회하고 기자도 입회하고 의사도 몇 명씩이나 입회하고 그래가지고 갖다 대니까 무슨 색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무슨 의학 논문을 갖다 대니까 다 읽는 거야. 다 읽는. 손으로. 그렇게 눈을 첩첩이 가리고 손으로 다 읽어. 그 의사들이 두 손 든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건 초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인간에게서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이건 뭐라고 아직 규정 지을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규정 지을 수 없게 되는데 부존계측 그 자리는 부존계측 자리인데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규정 안 지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규정 짓는 것만 자꾸 연습해 놨으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자꾸 그렇게 규정 짓는 것만 연습해 놓으시니까 규정 안 짓고는 못 배기는 거라. 그래 규정 지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틀림없이 이런 능력이 있긴 있는데,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두 눈 번이 뜨고 봤으니 그 의사가 어떻게 해. 그것도 서울서 제일 아주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의사들만 불러가지고. 본래 오며 불가사의한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도요, 이거 풀립 하나도요, 이게 제대로 규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규명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구경의 자리, 궁극의 자리, 그렇게 말해도 좋겠지만은, 어떤 것도 구경에는, 또는 궁극에는 부존계측이라, 무엇이라고, 선을 긋다든지, 무엇이라고 규정 짓는다든지 할 수가 없다. 그 참, 손가락으로 걸리는 거 내가 보니 기도 안 차더만, 그. 아무리 인간이, 뭐, 능력이, 부처의 능력을 고스란히 다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었고, 늘, 그죠, 유행가처럼 그렇게 불러대는 소리지만은,